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는 누구에게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주 안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러시아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침공 대비를 다집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공개적으로는 설마 침공하겠느냐 하면서 뒤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빨리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미국이 지켜줄 테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길 요청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솔린값 인상 등의 현실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막중한 비극은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군사력만 있으면 약소 주권국을 잡아먹어도 된다는 세계 무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하이브리드 침공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가 왜 막중한지에 대해 미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공화당 강성 정치인을 포함한 초당적인 국가안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지 6년 만에 슈퍼볼 경기 마지막까지 기회를 보다가 신시내티 벵걸스를 한 끗 차이로 이겼습니다. 하프타임 쇼에서는 미국 서부답게 힙합 랩 가수들이 공연했고 에미넴은 NFL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릎 꿇기를 했으며 광고에는 코인, 메타버스 등이 등장했습니다.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 후보인 러시아의 15살 피겨 스케이터는 금지 약물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경기를 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메달을 따면 일단 기념식은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렌트비 인상이 미국인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가장 70년 사이에 전쟁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유럽의 해당 부처 장관들 정치인들은 B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영국인들에게 미국이 주말에 얘기를 한 것처럼 2월 16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내지는 그 이전에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당연히 이런 말 하고 있고 금요일 오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국방부 그리고 이제 CIA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면 2월 16일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이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니다, 뭔 소리냐, 미국이 과장한다, 극대화한다, hysterically 반응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건 위성 사진들을 보면은 야전 병원도
위성 사진으로 다 보일 정도로 이 러시아는 침공을 했습니다. 러시아이건 미국이건 팽팽하게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 억지력을 끌어내는 건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거봐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하면은 러시아가 곧바로 어쩌면 미국에 말려든 건지도 모르죠. 아니다 우리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러시아도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 세계에서 주는 아무리 별로 경제 제재가 효력이 없다 하지만 그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실제적으로 그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침공을 했다 하더라도 인구 4,400만 명인 사람들을 분리주의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찌 그것을 감당할 것이며 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침공이 그다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 최대한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런던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주말에 우리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안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 뒤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바로 노 우리 그런 계획 없다 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영국 주재 대사가 한 말을 외무장관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외무장관이 대사의 보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당사국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러시아 대통령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 대통령 서로 이 두 사람과 각각 그 전화를 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니 미국 말이 맞아? 영국 말이 맞아?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그 국내 결속 다지기 국민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도 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인기 유지도 해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그 정보가 맞아? 정말로 러시아가 극박하게 우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100%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쭉 나가면 되는데 뒤로는 미국에서는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좀 와달라. 우리 국민들에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준다고 좀 약속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브에 가고 내일은 모스크바에 갑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독일의 12월 달부터 앙겔라 머르켈을 이어받은 신임 총리를 별로 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행기 운항도 이미 중단됐고요. 이것은 그 국민들이 힘들다,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그런 여행 금지와 연관된 것만이 아닙니다. 민간 항공사에서도 왜 보험료가 있잖아요. 위험이 있을 때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비행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비행이 중단된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본드, 주식, 모든 것에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본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영향을 이미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와도 친하고 우크라이나와도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주일 동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 쪽으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정보국들과 서로 통화를 하고 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정보국이 굉장히 강한 정보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처음에는 지난 주말에 여행 금지 이 정도만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까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미국과 영국이 그냥 러시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과장해서 말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과장이 아니다 하는 것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에
우크라이나 주변에 러시아의 군사력이 포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 지역이 꽉 채워졌습니다. 북쪽, 동쪽, 남쪽 전부 지금 채워졌고요. 3개월 전부터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죠. 미국 정보국이 먼저 흘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주변에 군사력을 강화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은 이 같은 정보를 흘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는 것 자체는 기습적으로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그 세계에 이런 정보를 흘리면 사람들도 준비를 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여러 가지 그 러시아에 대한 비난 같은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푸틴이 뭐 하려고 침공하려는 쪽으로 기울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를 서로 공작 정치를 지금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전시 위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전시 그 위험 체제에서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가고 러시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우리 만나 회담하자 했는데 러시아가 별로 들은 척하지 않다가 아마 지금 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봐야지 되고 러시아는 최근에 과거에 구소련 지배하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던 러시아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그 당시에 영광을 입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동쪽에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인도 있고 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러시아인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그 우크라이나로 보면은 동쪽이고 러시아로 보면은 서쪽에 무척 많은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세계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무슨 자치구역을 팔레스타인과의 사이에서 세우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부가 분열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의 두 가지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기사는 러시아가 군화로 우크라이나를 짓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을 쏘지 않고 사이버 공격, 경제 압박, 게다가 되고 가짜 폭발 위협까지. 사이버 공격은 뭐 2015년, 2016년 뭐 많이 했었죠. 2017년도에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멜웨어를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심어서 완전히 그 정부를 망신주는 정부 사이트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 형태. 이것도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좀 도와서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이 도와서 할 수 있는 건데 1991년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주권 국가죠. 당연히 주권 국가인데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그 이전에 2008년도에 무슨 조지아를 침공한다던가 했을 때 서방 세계가 충분히 그 대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야 우크라이나도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지금 뭐 대통령도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니까요. 정치적인 경험은 없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 대통령은 크림반도 이후에 대통령이 됐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경제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많이 우크라이나가 기울었죠. 그러면서 그 러시아 웹사이트를 닫고 러시아 국영방송의 그 방송도 닫고 왜냐하면 러시아의 선전 도구를 너무 많이 그곳에다가 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도 영국이 먼저 보도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아주 친러시아 정책을 쓰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또 돈 많은 방송국 사장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시위를 했고 그 여론을 디딤돌 삼아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적인 그 미디어들을 문을 몇 군데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넘어서 혼자 그 국경에서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지금 러시아가 가짜로 우크라이나를 내부 분열시키려고 한다면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1월 달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한 1000개 정도의 메시지를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금방 폭발될 거야 하면서 학교,
기간 시설 이런 형태로 해서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한 아빠가 젊은 아빠가 딸을 집에서 공부하는 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딸이 한 7살 됐는가 봐요. 학교에서 수영하다가 지금 춥잖아요. 수영하다가 갑자기 그 폭발 위협이다 하는 이메일을 받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영하는 아이들을 나오게 해서 추운데 정말 그 추운데 눈도 내리고 하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는 이런 일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1000개의 메시지에서 한 10,000군데 정도를 폭발한다 하는 위협, 가짜 폭발 위협. 완전히 교란시키는 거죠. 내부를 교란시키는 이런 일들. 여기에 또 너무 익숙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푸틴의 최종적인 목표는 만약에 아주 그 땅을 뭐 수십만 대군이 들어가서 짓밟고 계속 주둔할 수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해서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끝날지 약간의 침공을 할지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전처럼 친러시아 대통령을 세우고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고 하는 것이 푸틴의 마지막 목표일 것이다 하는 것은 한 달쯤 전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푸틴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부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절대로 민주당 성향의 신문이 아닙니다. 공화당 성향의 신문이고 마지막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추태다 비슷한 행태를 보이기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말 강하게 지지했었던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이어져 왔는데 미국과 동맹국이 준비가 안 돼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말을 푸틴의 말을 그대로 해줬었잖아요. 나토 없애야지 된다. 유엔도 없애야지 된다. 그런데 사실은 나토 같은 북대서양 그쪽 지역의 조약기구와 유엔 같은 더 큰 세계 기구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처럼 힘이 있다고 무조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고 어디를 잡아먹고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온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내내 나토 필요 없어. 러시아가 원하는 말 그대로 유엔 필요 없어. 이런 형태로 하니까 러시아가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준비를 더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동맹국 대부분이 미국 배에 타기는 했지만 4년 전보다는 덜 탄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가 침공하면 우리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왜냐하면 서유럽은 그 러시아로부터 많은 그 에너지 수십 %를 수입에다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이 아직까지 못한 게 있는데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조지아나 크림반도 러시아가 딱 먹고 쳐들어가고 했었을 때 서방 세계가 더 강하게 러시아에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바이든도 이거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글의 법칙으로 간다는 겁니다. 한일합방도 그랬고 1910년도까지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후 그 이전에는 힘 있는 나라가 돈 있고 군사력이 있으면 약한 나라를 그냥 쳐들어가서 먹었어요. 정말 먹었다니까요.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렸다니까요. 그걸 2차 대전 이후에 정글의 법칙을 세계 질서로 민주주의 질서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지난 4년 동안에 미국이 우리는 다른 나라 개입하지 않겠어 하는 동안에 시진핑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이 엄청 힘이 커져서 지금 시진핑과 푸틴이 손을 잡으면 미국과 서방 세계가 정말 쩔쩔매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걸 월스트리트저널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너머의 문제라는 거죠. 뭐 가스비 이런 것을 떠나서 세계 질서가 세계 무질서로 가고 중국도 대만을 날름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란도 지금 뭐 핵무기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지하디스트들도 전부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어떠한 그 군사적인 충돌이 없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동부 지역에서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것 해킹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것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는 푸틴과 시진핑에게 굉장히 강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강한 척 말로만 하고는 다 도왔다는 거예요. 미국 고립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도왔고, 바이든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하면서 적에게도 동맹국에도 미국이 언제든지 퇴각할 수 있네? 미국 믿지 못하겠네? 우리끼리 해야지 되겠네? 그러니까 프랑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일에도 미국만 믿어? 우리가 직접 나가야지 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중심으로 뭉쳤던 것이 트럼프 시대에 완전히 이게 거의 조각이 난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그 세계적인 것은 입히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국내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거, 얼마나 위험하다, 앞서 쭉 말씀드린 것을 설명을 하고, 인권 뭐 이런 거창한 뭐 이런 것 이외에도 당장 어떻게 되는가, 이건 정말 무질서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국방 예산도 늘리고,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를 단합시켜야지 되는데 어렵죠. 지금 같은 때 바이든이 정말 잘못하기를 공화당이 너무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정권을 잡기를, 이게 정치인들의 목적이니까 정권 잡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과거에 민주당의 2명 대통령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해리 트루만 대통령. 이 두 사람의 민주당 대통령이 과거에 1940년에 루즈벨트는 공화당인 헨리 스팀손을 전쟁 장관에 임명하고, 역시 공화당인 프랭크 녹스를 해군 장관에 임명해서 미국 국방을 다시 일으켰고,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이제 그 한국에 그 미군을 파병을 하고, 한때 고립주의자였던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 아서 밴더버그 의원을 시켜서 나토를 이렇게 설립을 하도록 잘 해왔다는 그 당시부터, 거기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의원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강성인 공화당 정치인들을 행정부 주요 요직에 앉혀서 위험이 왔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들의 얘기도 듣고,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이 너무 약해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는데, 전쟁을 피하고 세계적인 무질서를 가져오지 않으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세계 깡패들은 3년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 이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군사력으로 침공하던 하지 않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이런 일이 계속 나온다 하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축제예요. 축제긴 축제인데 워낙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박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가려지긴 했습니다. 슈퍼볼과 베이징 올림픽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슈퍼볼 즐겁게 즐기셨어요? 저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왜 동네에 슈퍼볼 할 때 어떤 때는 완전히 동네가 떠날아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로스앤젤레스 그 램스 홈 그 구장을 지어놓고 여기서 하고 하는데도 그 정도 소리는 안 났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대단했습니다만은 아마 코비드 19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덜 모였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 구장에 뭐 몇만 명 전부 마스크 나눠줬어도 마스크 쓰지도 않고 거기서 환호한 것은 당연히 있는데 아무튼 많이 즐기셨을 것 같고요. 로스앤젤레스 램스와 그 신시내티 그 벵걸스 이긴 이 경기 기록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 즐기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 그 디테일한 것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볼 만한 것은 있는데 1분 25초인가요? 그 정도 남겨놓고 그 터치다운, 1야드 패스한 그런 것이 그 매튜가 그 쿠퍼컵에게 한
이러한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이 20년 만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세인트루이스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돌아오고 나서 준비를 했죠. 6년 만에 이번에 그 우승을 한 거고 그 램스로서는 두 번째 우승을 한 건데 이것도 사실 그 모든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지 하는데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사람들이 그 아주 어그레시브한 그 로스터라고 할까요? 미래보다는 지금 일단 슈퍼볼에서 이겨야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팀을 짜고 잘하는 사람, 유명한 선수를 짜고 미래를 그 램스의 미래를 조금 뒤로 하고 할 때 처음에는 막 비난하던데 지금은 이기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어지겠죠.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슈퍼스타들 많이 포진하고 한 거 팬들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 쇼가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그 NFL 선수 자체도 70%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일 뿐더러 그 음악 자체가 서부 잉글로드에 있는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서부를 대변하는 곳에서 치러진 거잖아요. 서부의 음악이 힙합 무슨 뭐 블루스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랩이죠. 해서 유명한 가수들이 다 나왔는데 닥터 드레라든가 뭐 스눕덕이라든가 그리고 더 유명했었던 것은 그 에미넴은 뭐 누구나 다 너무 좋아하지만 에미넴을 그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에미넴을 다 존중하죠. 에미넴이 딱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노래 제목이 뭐였죠? Lose Yourself라는 거 딱 끝나고 나서 블랙들이 많이 그 연주를 하니까 그게 도드라지게 보이기도 했고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피아노도 하얀색, 바닥도 하얀색인데 이제 검은색 옷을 딱 그 후드까지 에미넴이 입고 끝나고 나서 딱 무릎을 꿇었죠. 이게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이 흑인들을 시스템적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그 시위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콜린 그 캐퍼닉이 제일 먼저 샌프란시스코 49ers에서 16년도에 해서 그때는 정치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면서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흑인 선수가 나는 그래도 아주 유명하진 않았지만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텔레비전에 비춰주고 영향력을 비추려고 나의 뜻, 시스템적인 그런 경관에 차별하지 말아라고 무릎을 꿇는 것으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사람 해고해 막 이러면 그 다음에 룰이 많이 만들어지고 엄청났었죠. 그 뒤에 2017년도에 결국은 뭐 재계약 못했었고 그런 그 캐퍼닉의 존중하는 것을 에미넴이 보여준 거고요. 이것도 NFL에 처음에 에미넴이 얘기를 했답니다. 나 이렇게 할 거다 하니까 NFL에서 그건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결국은 허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리허설 할 때 알았다고 하거든요. 막지 못하는 것도 에미넴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에미넴 없는 하프타임이 재미있겠어요. 그것도 다 돈이랑 연관이 되는데 NFL도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있었고요. 뭐 스타는 뭐 르브론 제임스 스타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닥터 드레 같은 그 가수도 Still Not Loving Police 아직도 나는 경찰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그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 그 불렀고요. 그리고 또 뭐 스눕독 같은 경우는 갱 관련 복장을 했는데도 그게 또 하나의 컬처니까 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그런 그 하프타임 쇼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선수도 또 하프타임 쇼에 나온 거의 모든 사람들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그 최종적인 것을 다 관리하고 관장하고 지시하고 오더 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백인이라는 거. 지금 2명인가 그렇죠. 32명 그 NFL 감독 가운데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그 하더군요. 이 NFL에 흑인 감독이 너무 없는 것은 선수가 70% 이상인데 이건 너무한다 했고 실제로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3년 동안 감독을 했었던 그 흑인 감독이 그 마이애미 돌핀스, NFL, 뭐 뉴욕 자이언츠 이런 곳이 전부 이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뭐를 잘못했다 해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어제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 메타버스 뭐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 선전 많았고요. 자동차 충전
그 온라인 스포츠 게임, 그리고 뭐 눈에 띄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는 버드와이저, 말과 강아지, 뭐 1933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말이 어디 탁뭐 뛰어넘다가 장애물 뛰어넘다가 다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그것을 이제 이기고 나와서 막 달리니까는 강아지가 주인이랑 어디 가려고 하다가 그냥 막 좋아서 막 이런 버드와이저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인들 76억 달러를 베팅해서 지난해보다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이겼다 하고 베팅한 사람들 뭐 베팅한 돈의 4배를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 결혼할 수 있게 됐어. 약혼 반지 살 수 있게 됐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광고는 뭐 평균 30초에 65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그 650만 달러나 되는 광고비를 코인베이스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곳에서 낼 수 있을 만큼 이제 커졌다는 거죠. 재정 규모가. 베이징 올림픽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점입니다. 지금 뭐 미국도 금메달 따서 금메달 7개, 뭐 은메달 몇 개에서 지금 종합 그 성적 3위에 올랐는데 러시아의 10뎌래요. 10뎌. 뎌지 않고요. 디지 않고요. 뭐 추운 올림픽인데 뭐 디겠어요. 여름도 아닌데 10대 그 피겨 스케이터 카밀라 발리에바가 이미 본인이 받은 것도 있고 하고 내일 경기를 또 치르는데 이게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나온 그 도핑 테스트 실패가 아니라 그 이전에 했었던 것이고 스웨덴의 실험실에서 검사를 한 건데 왜 뭐 40일이나 이게 연기가 돼서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는가. 결국은 이 금지 약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그 발리에바 선수가 개인 이런 그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5살밖에 안 됐는데 발리에바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된다. 이건. 그리고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도 16살 미만 그러니까 15살까지는 뭐 적용하는 룰이 좀 도핑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러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으면 이거는 메달 뭐 축하 이벤트는 뒤로 미룬다. 하는 게 되죠. 이 발리에바가 참여한 본인의 개인기도 있고 또 러시아 팀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뭐 일단 나중에 완전한 이 결과와 뭐 여러 군데의 그 의견이 종합돼야지 되니까 그렇게 한다. 지금 그렇게 그 되는 것 같고요. 미성년자라는 데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어쨌든 그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 누구나가 다 거기에 맞아 하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제일 반대했겠어요? 미국의 올림픽과 장애올림픽위원회의 회장인 세라 헐슐랜드 이분은 이건 시스템적으로 러시아가 스포츠에 어떤 불명예를 씌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용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소치 올림픽 때부터 계속 러시아는 러시아라는 국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데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스캔들은 유명한 거잖아요. 이럴 때 강하게 해야지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러시아가 계속 얕잡아보고 이러지. 어린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했겠어. 뭐 옆에 성인 시스템들이 그렇게 그 아이를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하는 것이 러시아가 아닌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얘기입니다. 뭐 러시아 메달 받은 거 다 반납해야지 되면 미국이 금메달로 올라가는 게 여러 개가 되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도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 민주주의가 손상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벌을 내렸어야지 되는데 약한 벌을 내렸고 그 이후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러시아 마음대로 모든 것을 4년 동안 막 러시아 내부를 사이버 전쟁으로 흔들면서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 강하게 나가야지 돼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독재 국가의 독재자와 어떠한 그 담판을 짓는다던가 거래를 한다던가 할 때는 신사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뼈아프게 후회했었던 것이 그거죠. 미국의 그 러시아가 2016년도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될 당시에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이 그 나쁜 정보를 퍼뜨렸는데 그걸 그 직전에 선거 직전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국제기구 회의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을 분명하게 미국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힘든 것일 뿐더러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안 할 줄 알았는데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후회를 했다는 건데 이게 신사에게 신사적으로 대하고 깡패에게는 깡패의 룰대로 대해야지 되는 게 어느 정도 국제사회 룰에서도 좀 해당되는 것임을 민주주의 국가, 신사 국가들에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사 국가로 모든 걸 다 신사적으로 하진 않아요. 뒤에서 얽히고 설키고 더러운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어떤 딱 정해진 그 룰에서 우리가 이건 안 했잖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죠. 저렇게 뭐 깡패 국가들처럼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다우지수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괜찮네요. 그래도 107.97포인트 올라가고 있고 S&P 500 0.90포인트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오일 값은 많이 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고요. 오일값 뭐 $100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자율을 0.5% 올려야지 된다 하는 연준 그 이사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그 인플레이션만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급하게 올리면은 또 경기 불황이 올 수 있고 그건 더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국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데 지금 48시간 안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그 문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척 지금 어수선해지는 거죠. 코비드 19은 캐나다와 미국 국경은 이제 뚫렸습니다. 캐나다에서 트럭 기사들이 뭐 백신 접종을 의무화라고 반대하면서 캐나다 윈저에서 미시건 디트로이트까지 있는 그 엠베서더 그 다리를 점거하고 있던 것을 법원이 명령을 내려서 전부 경찰이 철수시켰습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뭐 티켓도 발부하고 뭐 또 체포되기도 하고 하는 일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램스 경기장에 마스크 사람들 하나도 거의 안 쓰고 그 경기를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비드 19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게 있고요. 캐나다와 미국 국경은 뚫렸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은 지난 한 엿새였었죠. 정확하게 다리가 막힌 게 그것보다는 지금 나아질 거고 또 영국의 뭐 찰스 왕세자뿐만이 아니라 와이프인 카밀라도 코비드 19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이제 도어대쉬 같은 배달 업체는 맥도널드도 배달을 한다네요. 다 참 하기는 요즘 맥도널드도 비싸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은 $10 넘어가는 때도 있고 많고 있고 뭐 지난번에 BTS 그거 10몇 달러 주고 제가 사 먹었다니까는요. BTS 그 세트 메뉴 10몇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어대쉬는 소비자에게도 받고 또 이 식당에서도 받으니까 맥도널드에서도 받는데 맥도널드가 이 도어대쉬 같은데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주문해서 배달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 오더한 것에 대해서 음식을 빨리 안 내놔서 내년부터는 아마 맥도날드의 비용을 조금 더 청구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 맥도날드와 도어대쉬와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과의 관계에 연관이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의 추세가 이렇게까지 됐네. 맥도날드도 배달해주고 그게 이제 뭐 값을 올리고 이게 아주 그 평이해진 그런 일입니다. 렌트비를 조금 말씀드리면 렌트비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렌트비 인상은 주요 마켓이요. 뭐 로스앤젤레스,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이런데 1년에 3.5% 평균이었다고 하는데 지난해는 13%, 14% 그 정도잖아요. 투베드룸 아파트먼트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들다. 일부 지역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30% 이상 증가됐다는 것도 있다고 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힘든데 30%, 45%이 정도 증가가 나오는 데는요. 이게 조금 그 계산이 그 지난번에 뭐 몇 명 일자리를 만들어냈나 하는 것도 어떤 크기, 어떤 사이즈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30%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로 그 기존에 아파트먼트 렌트 들어 계시던 분이 리뉴얼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렌트 들어 있었는데 올해도 또 하는 이게 아니라 처음 아파트먼트 그 렌트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난해 처음 드셨던 그 렌트 하셨던 분보다는 그만큼 높았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으니까 지금 한국도 뭐 대선 후보들이 뭐 주택 많이 250만 채씩 짓는다. 뭐 양당의 대선 그 선두 주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맞아요. 미국이 아직도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피 골드버그 코미디언에서 더 뷰라는 ABC 토크쇼 프로그램 공동 진행자가 됐었던 우피 골드버그가 유대계에 대해서 말 잘못했다가 2주일 정직 처분을 받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뷰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막 엇갈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 스카보로와 그의 와이프 그 미카의 경우는 자신들의 MSNBC 쇼에서 실수로 잘못 말한 것을 가지고 2주일씩이나 정직을 주느냐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이 나치가 인종차별을 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이 되는가. 나치는 인종차별이 그 맨 위에 있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뭐 정직 잘 당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돌아왔습니다. 2주일 동안 정말 많은 성찰을 했다. 깊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시동이 조금씩 걸리는데 레리 호건 그 메릴랜드 주지사가 내년에는 물러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 사람이 공화당에서 조금 온건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제도 그 CNN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안 나온다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본인은 임기 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공화당이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춘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상원 선거에는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젊고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때문에 뭐 공화당의 예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유지승 앵커가 이 발렌타인스데이 얘기를 안 했어요 하는데 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특히 좀 약하신 분들, 가족, 사랑하는 분들 코비드 시대니까 보호해드리세요. 강희진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